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국민의힘이 최종 후보 선출을 위한 전국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11일 일요일입니다. 후보 등록 마감일이기도 하죠. 김문수, 한덕수 두 후보 중 한 명을 국민의힘 대선 최종 후보로 선출하는 이 단일화 절차에 사실상 돌입한 겁니다. 김문수 후보는 사실상 후보 교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이 당은 시간이 없어 일단 절차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어젯밤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고입니다. 대통령 선거 최종 후보자를 지명하기 위해 오는 11일 전국위원회를 소집한다는 내용입니다. 앞서 지도부는 지난 5일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를 연달아 열겠다고 공고했는데 김 후보 측이 전당대회 소집 절차에 제동을 걸면서 공고를 다시 낸 겁니다. 사실상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인 11일 최종 후보를 지명하겠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당 주도의 단일화 과정이 시작됩니다. 여론조사는 예정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당은 두 후보 중 누가 더 적합한지 묻는 여론조사와 당원조사에 돌입했습니다. 이미 단일화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한 만큼 11일 전국위원회에서 후보 교체 안건 의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86.7%는 후보 등록 이전, 즉 지금 당장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김 후보 측이 제기한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전국위원회 개최를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충분히 법률 검토를 거쳤다며 사법부가 당 후보 선출에 개입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자, 보신 것처럼 김문수냐 한덕수냐 사실상 최종 단일 후보를 정하기 위한 절차는 시작이 됐습니다. 당원 조사, 일반 여론조사가 시작됐거든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자, 백승현 기자, 절차는 이미 시작이 된 겁니까? 네, 김문수 후보가 반대하고 있지만 당은 오늘 오후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 중 누가 더 국민의힘 후보로 적합한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지금 돌입한 이 조사 방식은 당심 50%, 민심 50%로 앞선 대선 경선 때와 같은 룰입니다. 당원 여론조사와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한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전날 국민의힘은 당원을 대상으로 한 단일화 찬반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경선 선거인단 20만여 명이 여론조사에 참여했는데 82.82%가 단일화에 찬성했고 응답자의 87%가 후보 등록 마지막일인 오는 11일 전에 단일화를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당은 지금 시작된 조사와 투표 결과로 무조건 최종 후보를 정하는 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후보 간의 단일화 방식에 합의를 하면 그게 우선이겠지만 안 될 경우에 대비한다는 취지입니다. 단일화가 끝내 11일까지 결렬될 경우 오는 11일로 잡힌 전국위원회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김문수, 한덕수 후보 중 최종 후보를 결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는 내일 오후 4시까지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자신이 책임지겠다며 11일까지 단일화는 불가피하다고 이런 강수를 뒀습니다. 이재명 독재를 막기 위한 결정이라며 김문수 후보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높였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결정에 따른 모든 책임은 비상대책위원장인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이재명 독재를 막을 수만 있다면 그 어떤 비난, 그 어떤 책임도 감수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는 11일까지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 후보의 단일화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후보 등록 시한인 11일 이후 단일화는 사실상 이뤄질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 무소속 후보로 단일화될 경우 국민의힘 기호 2번은 이번 대선에서 없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선거 비용도 문제 삼았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질 경우 11일 후보 등록과 함께 선지급한 수백억 원을 허공에 날린다고 지적했습니다. 알량한 대통령 후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 아침 기자회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왔던 민주화 투사인지 정말 한심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김문수 후보께서 김덕수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우리 후보한테 속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당원들이 정말 뼈가 부서져라 뛸 수 있겠습니까? 후보님, 한덕수 대행을 넘지 못하고 어떻게 이재명을 꺾을 수 있겠습니까?
권 위원장은 후보 등록 전 단일화에 실패할 경우 사퇴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입니다. 아는 기자 정치부 이세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봅시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김문수, 한덕수 두 사람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단일화, 못 기다린다. 이제 당 주도로 단일화한다고 지금 절차에 돌입한 겁니다. 11일까지의 시나리오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내일 이틀간 당원과 민심 여론조사를 진행해서 50%씩 비중으로 합산합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 중 국민의힘 후보로 누가 더 적합하냐. 이 결과를 가지고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 전에 둘 중 하나 단일 후보로 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며칠 전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 후보와 경쟁해서 승리했던 그 결선 기억하시죠? 한덕수 후보와 파이널 라운드로 한 번 더 하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당원조사, 일반 여론조사로 결국 최종 후보를 정하는 거예요? 네, 지도부는 물론 이 조사와 투표로 종국에 뭘 하겠다 이렇게 뚜렷하게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물론 당내 의원들 반발이나 우려가 있으니 한 걸음씩 두드리며 단계적으로 가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투표, 여론조사, 전국위 개최, 그리고 전당대회 이걸 하려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김문수나 한덕수 중 한 명을 결정하겠다는 거죠. 그럼 지금 하고 있는 저 당원, 일반 여론조사 중에 김문수 후보가 이기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이미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당의 대선 후보입니다. 일정만 잘 맞춰서 후보 등록하면 됩니다. 그럼 한덕수 후보가 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잡하고 미묘한 상황이 되는 건데요. 무소속이던 한 후보가 곧바로 입당을 할 겁니다. 한 후보 오늘 김 후보와 만났을 때 단일화가 되면 즉각 입당할 거다라고 하기도 했고요. 입당 이후에 예고된 당 전국이나 전당대회에서 후보로 지명되는 절차를 거치고 국민의힘 후보 자격으로 선관위에 등록하는 순서를 밟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김문수 후보는 저 단일화, 당이 주도한 단일화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본인이 그냥 자기 10일, 11일에 후보 등록하겠다고 그냥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김 후보는 이런 절차가 진행되는 자체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김 후보가 어제 당선인 공고장을 SNS에 공개했거든요. 정당한 국민의힘 후보는 바로나 김문수이다. 이걸 강조한 걸로 보이죠. 결국 당의 밟는 절차와 무관하게 김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등록하는 상황도 충분히 예상 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민의 후보가 2명이 되는 거예요? 선관위에 문의를 좀 해봤거든요. 공직선거법에 그 답이 있다라고 회신을 했습니다. 알려주던데요. 공직선거법에 보면 대통령 선거에 정당 후보자 등록 주체가 나와 있습니다. 그 추천의 주체는 후보 개인이 아닌 정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당의 대선 후보는 당이 추천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추천 정당의 도장과 대표자 직인이 찍힌 추천서까지 필요합니다. 결국 선관위 등록 과정에 당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당 지도부의 협조 없이 김 후보 자력만으로 선관위에 후보 등록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야, 지금 벌어진 일들이 그야말로 사상 초유의 일들이 벌어지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당협위원장들이 지도부가 예고한 전국위와 전당대회를 열지 못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거든요. 김 후보 본인도 오늘 법원에 대통령 후보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해달라 이런 신청을 냈습니다. 정치가 정치를 정치로 풀지 못하고 법원의 문까지 두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는 법적 다툼 영역으로 가면 리스크가 생긴다면서 이 당의 강제적인 후보 교체 시도에 우려를 표시하는 목소리도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네, 이세진 기자는 잠시 후에 또 다른 얘기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문수, 한덕수 두 후보가 오늘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엔 아예 만남 전 과정을 언론에 공개했는데요. 하지만 1시간 단일화 대화는 도돌이표, 결국 빈손이었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국회 사랑제에서 마주 앉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 후보. 한 후보는 하루가 급하다고 빠른 단일화를 요구했습니다. 제발 일주일 뒤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당장 오늘 저녁, 내일 아침 하자는 거죠. 왜 못합니까? 김 후보는 단일화는 대선 후보 등록 이후 선거 운동 중 하자고 했습니다. 단일화하는 건 좋은데 그럼 선거 운동을 좀 해보고 하자. 그럼 나는 근데 선거 운동도 안 하고 등록도 안 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단일화도 아니고 이게 뭐야. 그냥 자리를 내놔라는 거죠. 한 후보는 국민과 당의 여론을 언급하며 한시도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온 국민들의 걱정과 이런 당원들의 열화와 같은 이런 요구를 우리가 계속 그냥 일주일쯤 좀 하는 거를 보고 뭘 좀 보고 하겠습니다. 이럴 우리 여유가 저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김 후보는 단일화가 급한 건 자신이라면서도 시기는 후보 등록 이후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후보님께서 무소속으로만 등록을 했다. 그럼 저는 큰일 났잖아요. 당선될 수가 없으니까 무조건 가서 어부오더라도 제가 모셔와야 되잖아요. 저로서는 큰일이 났기 때문에 저보다 더 급한 사람이 없어요. 한 후보는 단일화 방법은 상관이 없다며 빠른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단일화를 하면 좋은지 방침이 정해지면 저는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단일화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루 이틀을 여유 있게 있을 그런 여유가 전혀 없는데. 김 후보는 한 후보의 출마가 불확실한 상황에선 단일화가 적절치 않다고 맞섰습니다. 저로서는 그렇다면 이거 단일화라는 게 뭐가 단일화냐. 출마가 확실하지 않은 분하고 어떻게 또 단일화라고 그러면 저는 이해가 잘 안 가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도돌이표 같은 대화에 두 후보의 63분간의 회동은 아무런 합의도 약속도 없이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자, 두 후보 처음 만났을 때도 또 헤어질 때도 포옹하면서 서로를 지켜 세웠는데요. 하지만 본론 대화 내내 이런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단일화하기 싫다는 거 아니냐? 경선 다 끝나고 나타나서 청구서 내미는 거냐? 최다음 기자입니다. 만나자마자 웃는 얼굴로 서로에게 덕담을 주고받은 두 사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국무위원이셨습니다. 장관님. 최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 하지만 대화가 시작되자 뼈 있는 말들이 오가기 시작합니다. 힘을 다 합쳐요. 예, 힘을 다 합치자는 거는 제가 늘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22번 하셨어요, 저에 대해서. 22번이 아니라 더 많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단일화 안 하자는 이야기 한 번도 한 적이 끝났지 않습니까? 하루 이틀을 왜 연기하고? 예, 그래서 지금은 이렇습니다. 아니, 하루 이틀을 왜 연기해요? 그러니까 왜 일주일을 기다려요? 제가 이제 22번이나 말씀하시면서 다 준비하셨어요. 김 후보가 단일화를 하고 싶지 않은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습니다. 한 일주간 연기하자. 단일화는 한다. 방향은 단일화다. 이런 것이 저는 그거는 결국 하기 싫다 하는 말씀하고 같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옛날에 엄청난 통상압력을 받을 때 바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자 김 후보는 청구서를 내미는 거냐고 맞받았습니다. 근데 왜 다 끝난 다음에 나타나셔서 왜 당신이 글쎄요, 약속을 22번 했는데 안 지키냐 이렇게 청구서를 내미는 것은 청구서 아닙니다. 조금 문제가 아니에요. 청구서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청구서를 내밀겠어요? 글쎄 말 이거는 단일화도 아니고 이게 뭐야. 그냥 자리를 내놔라는 거죠. 그거는 조금 우리 후보님께서 조금 그 문제를 조금은 좀 어느 선을 넘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내 신경전이 이어졌지만 헤어지기 전에는 서로를 꽉 끌어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회동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여럿이 주변에 도열해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일부 지지자들이 고성을 지르며 후보들을 비난하면서 회동 내내 어수선한 분위기가 계속됐습니다. 채널A 뉴스 최다함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1일이 아닌 16일 단일화안을 역제안했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선거운동하고 여론조사로 단일화하자는 겁니다. 후보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으로 법적 다툼도 시작했습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오늘 아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 등록 이후인 16일 단일화를 역제안했습니다. 시너지와 검증을 위해 일주일간 각 후보들은 선거운동을 합시다. 다음 주 수요일에 방송 토론, 목요일과 금요일에 여론조사를 해서 단일화합시다. 어제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 협상 결렬 이후
국민의힘 지도부가 11일을 목표로 단일화 절차에 돌입한 데 대한 응수 성격입니다. 무소속 후보를 위해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덕수 후보께 묻고 싶습니다. 이런 시나리오를 사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김 후보 측은 한 후보는 아무런 경선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검증을 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는 관훈 토론회에서 한 후보의 대선 출마를 기획한 세력이 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꽃가마를 태워주면 입당하겠다는 거고. 누군가 기획을 해서 출마시켰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누가 한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 후보 측은 가깝게는 당 지도부, 나아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도 의심이 된다고 했습니다. 김 후보 측은 당의 단일화 로드맵에 대응해 전당대회 소집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사법부를 통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자신이란 점을 명확히 인정받겠다는 수로 풀이됩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한덕수 후보도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어제 만남을 가졌던 김문수 후보가 있지도 않은 얘기를 했다며 예의가 없다,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한덕수 예비후보가 경북 구미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았습니다. 방명록을 쓰기 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기억도 꺼냅니다. 제가 사실은 지금 쓰기 전에 말씀을 드린 이유는 워낙 우리 대통령님께서는 정말 글을 정말 잘 쓰십니다. 저는 거기에 비하면 너무나 잘 못 쓰는 사람이 돼가지고. 방명록에는 제가 모신 첫 대통령 박정희의 뜻을 영원히 마음속에 새기겠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생가를 나온 한 후보, 기자 브리핑에서는 돌변했습니다. 어제 단일화 회동을 언급하며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제가 왜 대통령 후보로 나설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왜 한덕수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정말 그거는 기본적인 예의도 없는 그러한 분 아닌가. 김 후보가 어제 회동 이후 마치 안에서 본인에게 단일화 협상안을 제시한 것처럼 브리핑한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아무런 대안을 가지고 오지도 않았습니다. 등록을 할 때까지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저는 등록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그 어떤 대안도 없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말씀하시는 것들이 저는 대단히 사실이 아닌 일들을. 한 후보 측은 김문수 후보의 태도는 한마디로 단일화하지 말자는 이야기라며 한 예비 후보도 이제는 단일화 문제에 단호해지고 강해진 모습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네, 아는 기자 이세진 기자와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제목이요. 한 독수인데 이게 뭐예요? 독해진 한덕수 무소속 예비 후보입니다. 오늘부터는 독해질 거다, 한독수다 캠프에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점잖은 공무원 이미지의 한 후보, 답답한 단일화 국면에서 이제는 좀 세지겠다, 이런 일종의 선언인데요. 오늘부터 당장 그런 모습이 곳곳에서 보이더라고요. 실제로 달라졌어요? 일단 말의 수위가 달라졌습니다. 어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 첫 협상했을 때와 말이죠. 어제는 단일화 절차에 대해선 당에 모두 일임하겠다면서 불만 없이 임하겠다 한껏 몸도 낮췄었고요. 김 후보와 회동 직후엔 기자들 만나서 안에서 있었던 이야기 풀지 않고 김 후보에게 그 자리를 양보하면서 배려하는 모습도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오늘부터 뭐가 달라졌습니까? 일단 오늘 아침부터 김 후보를 직접 거론하면서 쏘아 붙였습니다. 사실이 아닌 말들을 바로잡겠다, 예의가 없다라는 등 상대적으로 거친 표현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만난 자리에서도요. 왜 단일화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다녔냐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왜 갑자기 독해진 거예요? 정리해보면 분노와 반성, 이 두 가지 감정이 변화의 키워드 같습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죠. 네, 어제 1차 단일화 협상 결렬 당시 김 후보 쪽에게 한바탕 당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어제 회동 뒤에 김 후보가 한 후보에게 여러 제안을 했는데 11일 지나면 후보 등록 안 할 거다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등록하더라라는 식으로 말했죠. 거기다가 11일까지 단일화 없으면 후보 등록 없다라는 선언을 놓고 이런 의지도 없는 사람을 누가 대선에 끌어들인 거냐라고 취지로 말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한 후보를 모두 자극했다라는 건데요. 이 한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이 아닌 일을 사실인 것처럼 말했다는 거고 눈 뜨고 코 베었다라는 기류입니다. 반성은 뭘 반성하는 거예요? 어제 한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에서 펼쳤던 배수의 진이 있죠. 11일까지 단일화 안 되면 대선 후보로 등록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 전략적 배수의 진이라고 펼친 건데 돌이켜보니 정치인답지 않은 권력 의지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만 노출시켰다라는 반성입니다. 김 후보는 그 부분에 문제 삼고 있죠, 실제로. 의지가 없는 사람 아니냐. 예. 네, 김문수 후보에게 빌미만 제공한 꼴이 됐습니다. 후보 등록도 안 할 사람하고 무슨 단일화를 하느냐고요. 대통령 된다는 사람이 이렇게 권력 의지도 없는데 이게 하기 싫은 거 누군가 기획해서 등 떠밀려 나온 것 아니냐. 그래놓고 꽃가마 타겠다고 지금 이러는 거 아니냐. 공격받는 겁니다. 캠프에서는 과거 국회를 찾아서 민주당 의원들과 격렬히 싸웠던 한덕수의 모습을 다시 띄워야 한다라는 고민이 있던 찰나였습니다. 한덕수가 아닌 한독수가 나온 일종의 배경이죠. 네. 근데 뭐 독해지고 말고 할 것 없이 한덕수 후보는 자신이 제안한 거에 따르면 시간이 없어요, 이제. 맞습니다. 한 후보는 11일까지 단일화 안 되면 대선 안 나간다고 본인이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3일 남았습니다. 단일화 압박 수위 높이고 당은 당대로 절차를 밟으면서 강행 돌파할 수순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이세진 기자였습니다. 자, 이재명, 김문수, 한덕수 대선 후보 이 3명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여전히 큰 차이로 1위지만 한덕수 예비 후보가 일주일 새 10%포인트 올랐고 김문수 후보도 상승세입니다. 정현주 기자입니다. 차기 대통령으로 누가 적합한지를 묻는 MBS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3%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 후보는 23%,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2% 순이었습니다. 한덕수 후보는 지난주 해당 여론조사에 이름을 처음 올린 후 일주일 만에 10%포인트 올랐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는 지지율이 6%에서 12%로 상승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지지율도 2%에서 5%로 올랐습니다. 지난주 마무리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의 낙선표가 한 후보 쪽으로 많이 간 것으로 분석됩니다. 김 후보와 한 후보 간 단일화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92%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 이준석 후보와 3자 대결을 가정해보면 한덕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10%포인트 차이, 김문수 후보는 14%포인트 차이였습니다. 한덕수 후보로의 단일화에도 선호를 하는 것 같아요. 중도로의 확장성이 있다. 그런 판단을 하는 것 같고. 대선을 26일 앞두고 막판 범여권 단일화가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자, 지금부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모시고 좀 이 단일화 이야기에 오늘 좀 집중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방금 전 국회에 계시다가 오셨는데요. 네. 어제 오늘 2번 만나셨는데 한덕수 후보와 결국은 불발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이거부터 물어볼게요. 단도직입적으로.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는 하시는 겁니까? 물론 합니다. 저는 안 한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어제 오늘 다 불발이 됐거든요. 얘기를 해보니까 좀 어떠세요? 도저히 뭔가 타협점이 안 이루어집니까? 불발이라는 것은 오늘 당장 안 됐지 않느냐 이런 예. 이야기인데 한덕수 후보는 어제는 후보 등록일까지 단일화가 안 되면 즉 5월 11일이죠. 예. 단일화가 안 되면 등록을 안 하겠다 본인은. 예. 근데 보통은 단일화라는 거는 후보를 등록하고 예. 또 이 등록된 후보들끼리 단일화인데 예. 등록 자체를 안 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출마 의지가 없고 네. 다만 국민의힘에서 꽃가마를 태워주면은 그때는 바로 입당을 해서 출마하겠다 이겁니다. 본인이 출마 의지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야기를 제가 좀 들어보니까 결국은 김문수 후보께서는 그러면 한덕수 후보에게 왜 경선에 참여를 안 했느냐 이 부분을 이제 문제를 삼으시던데 사실 경선 때 보시면 그때도 참여를 안 하는 걸 아시는 상태에서 김덕수 전략을 쓰신
잖아요, 당시에는. 그리고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를 하겠다고 하셨고. 그렇습니다. 그럼 당시에는 어떤 형태의 단일화를 생각하셨던 걸까요? 한덕수 단일화는 후보와. 그래서 제가 예. 후보가 되자마자 국민의힘 후보가 되자마자 예. 국민의힘 선거대책기구 안에 네. 단일화 추진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예. 바로 제가 그 대표로서 장동혁 제가 지명한 사무총장 예. 또 김재원 의원 또 박계동 전 의원 이런 분들을 해서 바로 후보 단일화를 위한 그 팀원들까지 제가 다 지명을 했는데 예. 이것을 당에서 선거대책위원회나 단일화 추진은 예. 모두 일단 단일화 이후에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예. 저는 선거대책위원회를 먼저 구성해서 그 안에다가 단일화 추진 기구를 만들어야 되겠다. 예.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당에서는 일단 선단일화 후 선대위 이렇게 예. 하고 저는 선대위를 구성해서 거기서 단일화를 하자는 겁니다. 어허. 그러면 그렇게 해서 선대위 구성해서 단일화 기구 만들어서 한덕수 후보 측하고 협상을 할 생각이셨다 이거죠? 그 직접 기구를 구성해서 제가 그 예. 추진위원들까지 3명을 방금 말씀드린 3분을 다 지명을 해서 선대위원장하고 다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네. 자, 지도부는 지금 오늘부터 이제 당주도 단일화를 선언하면서 11일까지 준비한 절차를 진행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 결과에 지금 승복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오늘부터 진행되는 여론조사에. 그래서 그건 무효입니다. 예. 단일화를 하려면은 제가 공식 국민의힘의 후보인데 예. 공식 후보한테 상의도 안 하고 또 저한테 물어보지도 안 하고 저하고 한덕수 후보를 바로 여론조사를 한다, 토론을 하라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예. 우리 당헌 당규 어디에도 없고 그 자체가 부당하고 불법한 겁니다. 그럼 만약에 지도부가 주도하는 단일화 절차에 이거와 상관없이 10일, 11일 후보 등록은 하시는 겁니까?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저는 당연히 등록하죠. 네. 아하. 저는 예. 공식으로 뽑힌 예. 전당대회에서 뽑히고 경선을 다 거친 공식적인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당 지도부가 주도하고 있는 이 단일화 결과 혹시 아니라고 나오더라도 그거와 상관없이 그죠? 네. 그냥 바로 11일에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등록하죠. 아하. 예. 그러면 지금 근데 이게 당이 그걸 해줘야 된다. 네. 그래서 개인 후보 개인으로는 안 된다 뭐 이런 해석도 있던데 상관없이 일단 하시는 겁니다. 시도는. 당 지도부에서 일단 물론 제가 예. 후보로서 당무 우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하자는 대로 해야 될 예. 책임과 의무가 당에 있습니다. 자, 당에서는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결국은 경선 때 네. 단일화를 앞세워서 경선에서 이기신 거 아니냐. 근데 말이 바뀌었다. 이 부분인 것 같거든요. 경선 때 이 단일화가 후보 되시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결정적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단일화를 내세우지 않는 후보는 아무도 없겠죠. 예. 왜? 우리가 단일화하지 않으면 선거에서 다 지는데 예. 단일화라는 거는 기본적인 겁니다.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고 저도 적극적으로 단일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당선되는 그날 바로 선대위 안에 단일화 기구를 추진하자고 예. 당 지도부에게 바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어제 당원 투표를 했어요. 당 지도부가 동의하지 않으셨지만 거기에 따르면 이제 80% 넘는 당원들이 11일 그러니까 후보 등록 전에 단일화를 해야 한다라고 이제 나왔다는데 결과가 16일을 오늘 역제안을 하셨어요. 16일.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원들의 뜻과는 좀 배치된다고 보진 않으시는지요? 당원들이야 뭐 당연히 빨리 하는 거 좋아하고 네. 저도 그 투표에는 당연히 찬성이죠. 예. 단일화를 하지 말자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빨리 하면 좋은데 한덕수 후보 자체가 지금 일단은 가장 빨리 한 방법은 네. 본인이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국민의힘의 경선에 참여했으면 벌써 단일화가 돼 있죠. 예. 그러면 한덕수 후보가 지금 당장 하면 어떤 형식으로 단일화를 해야 한다고 보세요? 그리고 그것은 논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제가 이제 원래 생각했던 거는 서로 간에 담판을 해서 예. 한덕수 후보는 뭘 맡고 저는 뭘 맡든지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 네. 담판 방식이 있고 네. 두 번째는 여론조사 방식이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론조사 방식이 이 자체가 여론조사도 어떻게 하느냐 방법마다 다른데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저를 중심으로 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공식 후보인데 저는 빼놓고 그냥 당이라는 이런 말이에요. 한덕수 후보도 당에다가 위임한다. 예. 그 당이라는 것은
당무 우선권이 저한테 있는데 예. 저하고는 상의 안 하고 음. 자꾸 당이라고 하는데 그 누구냐? 네. 당 지도부라는 게 비상대책위원장 권영세 위원장하고 원내대표 권성동 의원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하고 이야기하고 후보인 저한테는 일체 당하고 이야기해봐라 이렇게 하고 미루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후보와 후보 간에 원래 단일화 논의가 돼야 예. 되고 또 후보끼리 서로 무엇을 주고받을지를 예. 가지고 이 협상이 되고 또 단일화 방안이 논의돼서 단일화가 완성되는 그러면 혹시 어제 오늘 이제 오늘은 저희가 봤지만 어제 한덕수 후보에게 구체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단일화를 합시다라고 제안하시진 혹시 않으셨습니까? 지금 이제 오늘 또 저는 계속 이야기하지만 한덕수 후보는 우선에 등록을 해라. 네. 등록해야 되잖아. 등록도 안 하고 후보 등록도 안 한 사람이 자꾸 단일화를 이야기하니까. 예. 그리고 또 본인은 등록할 의사가 없다는 거거든. 국민의힘에서 단일 후보로 해주면 입당을 해서 등록하지만 예. 국민의힘에서 단일화가 안 되면 본인은 무소속 등록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예. 이게 좀 말이 안 되거든. 이런 사례는 지금까지 어떤 단일화에도 있은 적이 없고 네. 또 이런 것들은 사실상 출마 의지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어제 뭐 구체적으로 단일화를 어떻게 하자까지는 안 갔네요. 대화가. 그까지는 안 가시네요. 본인이 바로 우리 만나기 예. 1시간 예. 반 전에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절대로 본인은 국민의힘에서 하는 단일화가 예. 안 되면 등록 안 하겠다고 선언해버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요. 당 지도부는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후보님께서 그럼 한덕수 후보를 끌어낸 게 누구냐라고 했더니 네. 결국은 김문수 후보만으로는 이게 지금 본선에서 이기기 힘드니까 네. 그러면 어쨌든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하지 않고는 본선 이길 수 있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가 제가 나오는 것 같아요. 거꾸로 묻겠습니다. 예. 한덕수 후보로 단일화하면 본선에 이깁니까? 그런 조사도 없습니다. 저는 예. 이재명 후보하고 이긴 경우도 있습니다. 초기에부터 이긴 경우도 있지만 예. 한덕수 후보는 그런 적이 있습니까? 이재명 후보 이긴 적이 있는 여론조사는 저희가 한번 또 한번 초기에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이게다가 네. 계속 한덕수 단일화 이런 게 나오면서 우리 경선 전체가 김이 빠져버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제 16일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그러면 이미 11일에 한덕수 후보는 이제 사실상 안 하면 이제 무소속 후보로 이제 안 하겠다, 등록 안 하겠다고 얘기해 놓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16일을 말씀하시면 그럼 결국 한덕수 후보랑은 좀 어려워진 거 아니냐 이렇게? 본인이 안 나오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예. 본인이 당연히 대권 의지가 있다면 예. 등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예.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국민의힘 후보가 되든지 예. 아니면 무소속으로 하든지 예. 뭐 다른 당에 들어가든지 이렇게 후보가 되는 것이지 예. 나는 입당도 안 하고 나를 국민의힘의 후보로 해주면 그때 입당하겠다 이거거든요.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자, 어쨌건 지금 오늘 16일에 한다면 여론조사로 단일화하겠다는 말씀은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론조사. 그 방법은 뭐든지 같이 상의를 해야죠. 한덕수 후보하고 저하고 상의를 해야죠. 예. 같이 협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혼자 제가 일방적으로 못합니다. 그럼 경선 룰 과정이 당원 50%, 민심 50%거든요. 그거는 혹시 동일하십니까? 그것도 서로 상의해봐야 됩니다. 아하, 예. 그럼 어쨌건 이러다가 이제 대선 지면 어차피 패배 책임을 후보가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지금 한덕수 후보는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지면 모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한 좀 생각은 어떠신지. 그럼 당연한 겁니다. 선거라는 거는 냉정하게 딱 몇 표, 예. 딱 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지는 것은 패자가 당연히 책임집니다. 아하, 예, 알겠습니다. 네. 뭐 꼭 마지막 한마디 하실 생각 없으시죠? 여기서 그럼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세계 정당의 어느 역사에서 이렇게 예. 이 당에 국민의힘에 입당도 안 하고 예. 국민의힘의 경선을 통해 가지고 후보를 만들어 주면 국민의 입당 안 한 무소속이고 아주 당이 없는 사람을 먼저 후보로 확정해 주면 그때 입당해서 하겠다. 이런 건 경우는 너무 경우에 안 맞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랬습니다. 이것은 정치 문법이나 우리 당은 당규나 어떤 역사적 사례에도 없는 해괴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공판이 대선 뒤로 밀리면서 대선 전 사법 리스크를 사실상 털어냈죠. 다시 경제 우클릭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최태현 대한상의 회장과 만나 성장을 언급했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제계 주요 단체장들과 만나 기업이 주도하는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경제를 살리는 일의 중심은 바로 기업이고 과거처럼
경제 문제, 산업 문제를 정부가 제시하고 끌고 가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일본과의 경제연대 필요성 등을 언급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에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일본과의 경제 연대를 모색하는 것이 저희로서는 필요하다라는 제언을 드립니다. 만일 경제 연대라고 생각하는 게 그냥 단순한 협조 정도가 아니라 약간 EU 같은 경제 공동체를. 최태원 회장님의 생각은 어쩜 저하고 그렇게 똑같습니까? 이 후보의 정년 연장과 주 4.5일제 공약에 대한 경제계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청년 고용 악화에 따른 세대 갈등까지 심화시킬 것입니다. 주 4.5일제로 시행하자는 논의는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혹시 어느 날 갑자기 무슨 계엄 선포하듯이 그렇게 할 것처럼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후에는 경제 유튜브 연합 토크쇼에 출연해 5년 안에 코스피 5천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기업 지배 경영 구조의 이 퇴행적인 모습, 또 뭐 한반도 평화 위협받는 이런 지정학적으로 있을 것. 이런 것만 싹 정리를 해도 저는 이론적으로 5천이 가능하죠. 이 후보는 비공개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나는 등 외연 확장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네, 민주당은 바닥 민심까지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른바 배가 전략인데요. 의원들을 향해 대선 기간 최대 1,000명에게 전화를 돌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상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득표율 늘리기 총력전에 착수했습니다. 채널A가 입수한 지역별 득표율 배가 계획서에는 170명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1,000통 전화 당부가 들어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가장 정치적 영향력이 큰 존재라며 핵심 중도층 그룹을 집중 공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루에 30통에서 50통, 대선 기간 동안 500명에서 1,000명 내외의 전화통화 계획을 수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매일 저녁 7시 단체방에 문서가 아닌 텍스트로 보고해달라는 요청도 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국민의힘 격차를 적고 옆에 이번 대선 목표 득표율을 적어 제출하라는 요청도 했습니다. 당 내부에선 최종 지역구별 득표율이 향후 공천에 반영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옵니다. 문서엔 지난 대선처럼 근소환차 석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선 약 15%에서 20%로 추산되는 중도층 지지 확보가 필수라고 적혀 있습니다. 패배를 딛고 반드시 승리하자. 패배를 털고 반드시 승리하자. 민주당 관계자는 유리한 상황이라고 보지만 경각심을 갖고 긴장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중앙선대위에서는 현장을 찾아간다. 현장에서 활동한다. 골목까지 우리 당의 지도부들,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을 찾아가겠다는 게.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선 전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일단락됐지만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자진 사퇴하라고 일제히 요구했는데요. 청문회, 국정조사까지 다 동원할 태세입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공개적으로 터져나왔습니다. 사법부가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정치사법부 불신을 초래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진 사퇴하는 것입니다.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희대의 난을 일으킨 당사자가 책임을 지라며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조희대의 난이라고 명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6차례의 사법파동이 있었습니다만 가장 치욕스러운 사건이 아닌가.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사법부 내부에서도 조 대법원장의 정치 개입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느냐며 사퇴를 요구할 명분이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국회 법사위가 진행하는 청문회에 조 대법원장이 불참할 경우 국정조사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청문회와 달리 국정조사는 동행명령장 발부가 가능합니다.
특검안 발의는 일단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승래 수석 대변인은 사법부 내 자정적 노력을 지켜보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과도한 사법부 압박에 대한 역풍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직 대한변협회장 9명은 민주당은 사법부 흔들기를 중단하라며 외부 권력에 법원이 휘둘리면 정의는 설 수 없고 사법부가 정치에 억압당해 법치주의가 훼손된다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20대 남성이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참변을 일으켰습니다. 중앙선을 넘곤 마주오던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는데요. 숨진 피해 운전자는 군에서 휴가 나온 아들을 마중 가던 길이었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도로를 달리던 SUV 차량이 황급히 속도를 줄입니다. 맞은편에서 달려온 흰색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SUV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충격에 SUV 차량은 크게 부서져 밀려나고 승용차 앞부분에선 연기가 솟구칩니다. 사고가 난 도로입니다. 사고 충격에 중앙 분리대는 이처럼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왕복 8차선 도로에서 24살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사고를 낸 건 새벽 4시 25분쯤. 승용차엔 A씨를 포함해 5명이 타고 있었고 SUV엔 60대 여성 운전자가 타고 있었습니다. SUV 운전자와 승용차에 타고 있던 1명이 숨지고 A씨 등 4명이 다쳤습니다. 60대 여성 운전자는 군대에서 휴가 나온 아들을 데리러 가던 중 변을 당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또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 혈액을 국가수에 보내 음주 수치를 확인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봇대를 들이받는 차량, 운전석에서 내린 남성이 다급히 달아납니다. 이 40대 운전자는 차량 2대와 접촉사고를 낸 뒤 달아나다 골목길에서 시민과 오토바이 배달원 등 3명을 또 들이받았습니다. 아주 살짝 소리 났으니까 그래서 다들 튀어나왔어요. 그냥 여기 있는 분들도 다 내려갔어요. 추격에 나선 경찰은 빌라 주차장에 숨어있던 운전자를 체포했습니다. 조사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BTS 멤버 진에게 팬미팅 도중 기습 입맞춤을 한 일본인 여성이 최근 자진 입국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성추행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정경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BTS 멤버 진의 저녁 다음 날 열린 팬미팅 현장입니다. 무대에서 진이 팬들과 포옹을 하며 인사를 나누던 중 중년 여성이 갑자기 진을 꽉 끌어안고 볼에 입맞춤을 합니다. 돌발 상황에 진도 당황한 표정입니다. 이 일본 국적 여성을 성추행 혐의로 수사하라며 국민신문고 고발이 접수됐고 경찰은 인터폴에 공조수사를 요청해 50대 여성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여성은 지난달 한국에 자진 입국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여성은 고의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최근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피해자인 BTS 진을 서면 조사한 내용과 진 측이 이 여성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 등을 반영했습니다. 여성이 재판 등에 넘겨질지는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여성은 조사를 받고 일본으로 출국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진에게 기습 입맞춤을 한 또 다른 여성 1명의 신원도 찾고 있지만 진전이 없어 수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채널A 뉴스 정경은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러시아 전승절 참석을 위해 모스크바를 찾았습니다. 러시아는 전투기 호위까지 하면서 시 주석을 환영했는데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 마주한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 반미 연대를 다졌습니다. 베이징 이윤상 특파원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전용기가 러시아 영공에 진입하자 러시아 공군 전투기들이 나타납니다. 시 주석을 호위하는 러시아의 특별 의전입니다. 공항에 도착하자 러시아 부총리 등 고위 관계자들이 총출동해 시 주석을 맞았습니다.
시 주석이 탄 차량 주변엔 경찰들이 철통 경호를 펼쳤습니다. 크렘린궁에 도착한 시 주석이 레드카펫을 밟고 회담장 안으로 들어가자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커다란 양국 국기 사이에서 악수하며 친밀감을 드러낸 두 정상은 서로를 친구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Уважаемый председатель, дорогой друг, дорогие китайские друзья, 尊敬的普京总统先生，我的老朋友。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대면 회담을 한 두 정상은 미국의 관세 압박과 우크라이나 종전 압박 등 미 패권주의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面对国际上的单边主义逆流和强权霸凌行径。 시 주석은 내일 모스크바 불군 광장에서 열리는 열병식을 지켜본 뒤 크렘린궁 인근 무명열사묘에 헌화할 예정입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네, 새 교황을 뽑는 콘클라베 첫날, 시스티나 성당의 굴뚝에선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3분의 2 이상 득표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뜻인데요. 이제부턴 하루에 4번씩 투표가 진행됩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예배당 문이 닫히고 교황 선출을 위한 콘클라베가 시작되자 바티칸 광장에 모인 4만여 명이 숨죽여 지켜봅니다. 3시간이 지나서야 성당 굴뚝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하지만 흰색이 아닌 검은색, 3분의 2 이상 득표자가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Nos imaginábamos que hoy no iba a salir la fumata blanca, normalmente no suele salir la primera. We're just so divided as a world, so it would be nice to just have someone with a lot of love. 투표 시작 후 연기가 피어오를 때까지 지난번보다 1시간 20분이 더 걸렸는데 이탈리아 현지 언론은 추기경 대부분이 첫 콘클라베인데다 이탈리아어를 하지 못하는 추기경이 많아 시간이 더 소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첫날 투표를 마친 추기경들은 성당 인근 기숙사에 격리된 뒤 다시 둘째 날 투표에 나섭니다. 이제부터는 투표가 하루에 4번씩 실시됩니다. 어제 첫 투표에서 주요 후보군이 드러났을 가능성이 큰 만큼 오늘부터는 유력 후보에게 표가 쏠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선종원 프란치스코 교황도 2013년 콘클라베 당시 이튿날 5번째 투표에서 선출됐습니다. 만약 나흘째인 모레까지 새 교황이 선출되지 않으면 추기경들은 하루 쉬면서 다시 총의를 모으게 됩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고물가 시대에 뜨는 제품이 있습니다. 작은 흠집이나 손상은 있지만 가격이 훨씬 저렴한 리퍼 제품인데요. 가전 같은 공산품은 물론 못난이 농산물도 인기입니다. 경제카메라 김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도봉구의 한 마트. TV, 노트북 같은 전자제품부터 주방용품과 생활 집기까지 최대 70% 할인에 판매 중입니다. 포장이나 라벨이 손상됐거나 전시용으로 사용된 이력이 있지만 성능에는 이상이 없는 리퍼 상품들입니다. 이 청소기를 보시면 먼지통 쪽으로 작은 흠집들이 나 있는데요. 60% 이상 할인에 판매하는 이유입니다. 또 매장 한쪽에선 이렇게 기능에 문제가 없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해서 쓴 것 같고 해보니까 또 별 차이도 없고. 이들 제품은 소비자들을 만나기에 앞서 전문가들의 꼼꼼한 검수 과정을 거치는데 필요한 경우 부품도 교체합니다. 이렇게 다 되는지 확인한 다음에 매입을 하는 거여서 걱정 없이 쓰실 수 있고요. 리퍼 제품의 인기는 식품 전반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크기가 작거나 상품성이 떨어져 버려지던 못난이 과일과 채소들이 이제는 일반 상품보다 30%가량 저렴한 가성비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과일 가격이 너무 비싸잖아요. 내려가고 이래서 완전 상하지만 않고 망가지지만 않으면 먹을.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주부나 1인 가구를 중심으로 리퍼 제품과 못난이 농산물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고물가하고 불경기에 이제 소비자들이 시달리면서 겉모습은 약간의 흠이거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내용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구매하는 전략이다. 2017년 100여 곳에 불과했던 전국의 리퍼 전문 매장도 7년 만에 400여 곳으로 4배 넘게 증가한 상황. 가성비 제품의 인기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경제카메라 김태우입니다.
다음 주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이 재개됩니다.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은 차에 탄 채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 출석 모습이 공개되지 않았는데 법원이 앞으론 다른 피고인들처럼 지상으로 출입하라고 했습니다. 법원 포토라인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유준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 포토라인에 서게 됐습니다. 오늘 서울고등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12일 예정된 공판과 관련해 법원 서관 쪽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입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공판까지는 경호 차량에 탄 채 지하 주차장으로 비공개 출석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인파가 몰릴 가능성과 윤 전 대통령의 신변 안전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 지하 주차장 출입을 허가하고 재판 촬영을 불허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원칙 적용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동안 법원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법원 종합청사 서관 회전문을 이용해 법정으로 향하게 될 전망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 앞에서 재판 혹은 현안과 관련한 입장이나 심경을 밝힐지도 주목됩니다. 윤 전 대통령 공개 출석에 따라 법원 보안도 강화됩니다. 법원은 내일 오후 8시부터 윤 전 대통령 재판일인 12일까지 일반 차량의 출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성혜랑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김문수가 만만하냐? 김 후보의 지원군이 생겼습니까 더? 네, 김 후보의 든든한 지원군 다름 아닌 민주당 의원들입니다. 이 민주당 의원들이 김 후보를 대신해서 국민의힘 지도부 때리기에 나섰거든요. 이 조국 혁신당도 거들었습니다.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이렇지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 아바타 한덕수 영입해 나라를 망치려 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9살이나 많은 김문수 후보에게 반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황홍엽 선배님 네, 다른 당이 국민의힘 지도부와 한덕수 후보를 공격하네요. 네, 이 박지원 의원은요, 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김 후보를 너무 쉽게 본 것이라면서 김 후보의 정치력을 추켜 세우기까지 했는데요. 사실 김 후보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계산된 거라고요. 정식 정치의 세대 교체. 그렇게 줬어요? 세대 교체요. 그게 전략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가 된 거예요. 김문수가 보통 독종이 아닙니다. 가능한 거를 내놓으셔야죠. 정당 역사상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내가 뭐 어려운 이야기 아니라. 홍준표 시장 말이 맞다니까요. 그게 여의도 문법입니다. 한덕수가 아니라 김덕수나 누구라도 한덕수든 김덕수든 다 합쳐서 민주당이 띄우는 데는 뭔가 계산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민주당의 입장에선 이 후보의 상대로요, 중도 확장성이 있는 한 후보가 더 어렵다는 계산이 깔린 걸로 보이는데요. 이 최종 결과는 끝까지 지켜봐야겠죠. 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뭘 바꿉니까? 네, 바로 영혼입니다. 어제 이 후보가 김 후보를 콕 집어서 영혼을 바꿔보고 싶다고 했죠. 김문수 후보 똑같은 질문을 받았는데 어떤 답 내놨을까요? 야, 나 김문수 뭔 생각을 알고 싶어. 이재명 후보이 어떻게 저렇게 되는지 알고 싶고. 형님을 어떻게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을 저런 요구를 할 수 있냐. 검사도 사칭하고 총각도 사칭하고 어떻게 가능한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영혼 바꾼다기보다 공격하려고 한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 두 사람 영혼 신경전에 이어서 다른 신경전도 이어갔는데요. 먼저 이재명 후보 오늘 강제 단일화는 처음 들어봤다며 웃었습니다. 단일화 희생 번트용 후보를 뽑았던 것 같아요. 저는 강제 결혼은 들어봤어도 강제 단일화는 처음 들어봤는데 좀 웃깁니다. 반면 자신의 본선 경쟁력을 강조하는 김 후보, 이재명 때리기 멈추지 않더라고요.
단식은 이재명하고 싸우는 단식을 해야지. 저하고 싸우는 단식을 하면 되겠어요. 일단은 이재명의 독재, 민주당의 저는 독재. 이재명이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민주당의 독재. 상대의 응원도 알고 보면 함정이고 같은 편도 순식간에 적이 되는 이게 대선 국면입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63세 나이가 무색하게 화려한 액션을 대역 없이 소화하는 톰 크루즈가 한국을 찾았습니다. 벌써 12번째 내한으로 할리우드 스타 중 가장 많은데요. 이번에도 친절한 톰 아저씨다운 팬 서비스로 한국 팬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영화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 홍보를 위해 한국을 찾은 톰 크루즈. 극한의 수중 촬영은 물론 비행기 날개에 매달리는 장면도 CG나 대역 없이 직접 해냈습니다. The wind coming over the airplane, we're traveling at over 100 miles an hour, 140 miles an hour, and I don't know if you've ever driven a car. Picture an entire body and me moving throughout and around that aircraft at those speeds. It was quite intense. 환갑이 훌쩍 넘는 63세란 게 무색할 정도입니다. 톰 크루즈는 칵테일, 탑건으로 90년대 초반 잘생긴 배우로 세계적인 스타가 됐습니다. 그리고 1996년부터 불가능한 임무에 도전하는 현장 요원으로 30년 가까이 팬들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특히 톰 크루즈의 한국 사랑은 유명합니다. You know, as a kid, I dreamed of coming to Korea. So to say that it's my 12th time, and it's my 12th time being here, bringing a film here, it's really amazing to me. 친절한 톰 아저씨란 별명답게 스스럼 없이 팬들에게 사인해주고 사진도 함께 찍습니다. 지난해에도 치킨집에서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톰 크루즈는 지금도 주 7일 영화를 만들고 있지만 언제나 이게 자신의 꿈이었다며 가능하다면 평생 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내일은 우산을 꼭 챙겨야겠습니다. 새벽에 남쪽에서 비가 시작돼 오전엔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남부는 밤이면 대부분 그칩니다. 중부는 모레까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비는 남쪽에 집중될 텐데요. 제주 산간에 200mm 이상, 남해안에도 80mm가 넘는 폭우가 예상됩니다. 해당 지역은 강풍과 호우 예비특보도 발효 중입니다. 시간당 20에서 50mm씩 쏟아지겠고요. 돌풍 벼락과 함께 요란하게 오겠습니다. 비가 오며 기온도 뚝 떨어지는데요. 서울 낮 기온 하루 만에 10도 가까이 낮아집니다.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건강 잘 챙겨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5도에서 출발하고요. 낮 기온도 비슷합니다. 서울 16도, 대구 18도에 그칩니다. 모레 비가 그치면 일요일부터 맑겠고요. 기온도 차츰 올라 다시 더워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조금 전 저희 뉴스에 출연해서 언급한 여론조사는 저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